네, 안녕하세요.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시장입니다. 저희 원장님, 부원장님 이제 수학과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들은 27학년도에 대학을 가게 되죠. 27학년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학년도가 되는데 현재 입시 체제의 마지막 학년도가 되죠. 마지막 학년도는 이제 절대 이제 재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각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교육 과정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입시 체제가 좀 바뀌더라도 재생이 줄지는 않았어요. 항상. 재수는 언제 하죠? 재수를 하게 된다면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보다 못하는 애가 나보다 잘 가면 재수를 해. 그죠? 근데 27학년도는 교육과정이 좀 많이 바뀌고 수능도 좀 많이 편차가 있어서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학년도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입시의 이해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능인데요. 22학년도 수능서부터 이제 공통과 선택이라는 게 처음 생겼죠. 처음 생겨서 뭐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 그 다음에 선택으로 합법과 작문, 원어와 배트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응시하면 된다라고 했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구분을 폐지한다는 취지 하에 공통으로 수학 원투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죠.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나라에서 정해준 거죠.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영어하고 한국사고, 탐구가 사회가 9과목이고 과학이 8과목이에요. 총 17개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하면 된다라고 나라에서는 이제 던져준 거죠. 뭐 과학 2개를 선택을 해도 되고, 사회를 2개를 선택을 해도 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되고, 사회 한 과목만 봐도 되고, 과학 한 과목만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한국사만 필수고 나머지는 다 필수는 아닙니다. 난 수학시험 보기 싫어. 그럼 안 봐도 돼요. 그러면은 국어시험 보고 대기실에 있다가 다음 영어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표가 나왔을 때 그 각 과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한국사 인원이 전체 인원인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발표가 됐었을 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선택 과목들, 합법, 과장문, 언어와 매체, 확통, 미적, 기하. 성적표에는 그냥 하나로 나오거든요. 표준점수가. 과목만 뭐 선택했다가 나오고 그냥 일괄적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에 유불리가 있을까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차, 이제 3년차, 3년차 결과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이렇게 결과 우리가 한번 지켜보니까 22학년도 수능 때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의 만점자의 표준점수입니다. 언어와 매체는 149점, 합법과 작문은 147점. 그다음에 수학은 미적 147, 기하 147, 확통 144. 확통이 한 3점 정도 낮고 합법과 작문은 한 2점 정도 낮았어요. 22학년도 처음 시작을 하면서 3월 모의고사서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쭉 진행이 됐었을 때 폭차가 꽤 컸어요. 화작이랑 엄매가 실제 막 7, 8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수학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었더니 생각보다 큰 점수차는 안 났었죠. 근데 이 수학의 이 3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미적을 선택하고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을 가져가는 비율이 90%가 넘었어요. 학부 같은 경우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1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22학년도가 딱 시작되면서 정시를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이과 아이들의 문과 침공이었죠. 이과 아이들은 가영, 나영이던 시절의 수능이 가영이 이과고 나영이 문과죠. 대부분. 근데 그 당시에는 가영을 했던 이과 아이들이 문과 침공을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 레벨을 올려야 바꾸는 거잖아요. 교차 지원이라는 게. 가영을 선택한 아이들은 나영을 선택하는 학교를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영을 선택한 애들은 가영 선택하는 학교를 거의 지원을 못했어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근데 이과 아이들이 저는 지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나영의 표준 점수가 가영의 표준 점수보다 높았어요. 네. 대체적으로 표준 점수라는 체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균과 표준 점수를 가지고 점수 체계를 나누는데 가영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높아요. 평균 점수가 촘촘하고. 그죠? 근데 나영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예체능 아이들,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고 이게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표점이 위에 있는 애들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형에서 나영으로 지원을 했었을 때 대학을 레벨을 올리기는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적과 기하에서 90%의 1등급이 나오고 확통에서는 1등급이 거의 없고 표준 점수도 훨씬 내려가 높다 보니까 이제 교차 지원을 하게 된 거죠. 22학년도에 그 부흥고 아이 중에 이제 성균관대 공학계에 합격하고 고려대 경영학과 갔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차 지원해서 얘가 고대 경영, 그다음에 성대 공학계요, 그다음에 중앙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셋 다 합격했어요. 셋 다 합격했는데 고대 경영에 갔죠. 22학년도 되니까 23학년도 되니까 이때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죠. 그래서 학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엄매하고 화작에서 선택하는 비율이 30%하고 70%였어요, 첫 해에는. 왜 엄매보다 화작이 더 많이 선택하죠? 언어와 매체의 언어는 문법이거든요. 그거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더 많아요. 대부분 화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화작 표점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나요. 35%, 69%, 네, 64% 이렇게. 네. 수학도 미적이 39%였다가 45%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8점 통 선택하는 애들이 51%였다가 48%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학통을 선택하던 최상위 아이들이 밀리잖아요. 표점에서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경영경제를 가려고 하는 문과 아이들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한 3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그 교차 지원해가지고 성공한 사례에 있는 아이가 서강대 전기전자 쓰고 연대 경영 갔어요. 둘 다 되고. 예. 그래서 교차 지원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접수 인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트마다 예상되는 만점자의 점수를 봤더니 그거는 최고 높았을 때 엄매가 148점 정도 그리고 이 화작이 146점. 여기는 큰 차이는 안 났는데 수학에서는 꽤 큰 폭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선택 비중도 접수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49%까지 갔습니다. 미적이. 그럼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학통에서는 잘하는 애들이 찾아보기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39에서 141 학통 만점자. 그 다음에 146에서 147. 만약에 147 뜨고 139 뜨면 8점 차이 나요. 그럼 꽤 큰 거죠. 그럼 올해도 역시나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이 성행이 될 거예요. 그런 현상에서 이어지는 거고 우리들은 27학년도니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을 이제 응시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학에 오려면 뭐 응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계열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 이제 국어 영역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학이 24학년도, 25학년도 이렇게 쭉 변형돼 가면서 이제 그 변화들이 많았어요. 이 이전과 24, 그러니까 22, 23, 24, 25인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대부분 25학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 27학년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쯤 되면은 이 예정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현재 25학년도, 지금 고2 아이들 자료밖에 없어요. 보면은 이 24학년도에 수학을 자연계열을 갔을 때 이 서울대에서부터 한 중앙대 정도까지의 대학은 미적분기야, 확통.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다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우리 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도 23학년도에는 확통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죠. 25학년도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이 풀려요. 서울대를 제외하고 다 확통을 인정을 해줍니다. 확통을 시험을 보고 우리 학교 자연계열, 화학공학과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기가 확통이 좀 더 편한데 아이들이 확통을 할까요? 표점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혹시라도 잘하는 애들이 대거 확통으로 가서 평균이 확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모르죠.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어쨌거나 나라에서는 그 문이과 폐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학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만 지금 이제 미적분 기하를 하고 있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24학년 되면 과학, 요 서강대만 탐구,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과학 하나는 꼭 응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학에서. 근데 그 25학년도 내년에는 서울대만 과학 2개, 서울대랑 고대만 과학 2개고 나머지는 탐구 중에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탐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표점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더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회가 만만치가 않죠. 사회를 한다고 해서 다 1등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그냥 48, 47이 컷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에 엄청난 그 자신감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과학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요 대교협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 자료들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 자료. 수시 모집은 25학년도에 79% 정도, 79.6. 그다음에 정시는 20% 정도 뽑아서 25학년도에는 34만 934명을 뽑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1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 79%가 됐고 정시 모집은 꾸준히 감소해서 20% 정도가 됐죠. 거의 8대2 정도의 비율로 뽑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자료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취합된 자료죠. 수도권 대학을 보면은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죠. 대기업에서는 이런 자료도 발표를 해요. 수시와 정시에서 25학년도에는 수시 중에 학생부 교과로 뽑는 수시 요 전체 인원 27만 요즘 중에 학생부 교과로 56.9%를 뽑습니다. 종합전형으로 29.1%. 해서 그 교과와 종합으로 거의 87%가 수시 모집 전체 인원의 87%는 교과와 종합으로 선발을 해요. 교과와 종합전형을 제외하고는 우리 아이는 수시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부터 내신을 원장님도 그러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1학년 때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 논술은 4.1% 정도입니다. 실기 실적은 대부분 예체능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정시로 보면은 수능 위주가 6만 3천 명 정도를 뽑고 여기에도 실기 실적 교과 종합이 있는데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가 돼 있고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도 구분해서 발표를 해요. 수도권을 보니까 학생부 교과가 아까 전에 56%였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32%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종합 전형이 44%로 역전을 했죠. 그죠?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거의 68%, 종합 전형이 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점은 교과 전형을 얼마나 많이 뽑는가, 종합 전형을 얼마나 또 많이 뽑는가 그 차이가 되겠죠. 수도권은 교과보다 종합을 더 선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비수도권은 내신 운동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정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 정시 전체가 6만 9천 명인데 수도권에서 거의 4만 4천 명 정도를 뽑고 비수도권에서는 정시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습니다. 2만 명 정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요만큼을 가져가요. 그래서 지방국립대 이렇게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정시 모집 요강 보시면은 과마다 막 2명, 3명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정시 모집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방은. 수시를 더 많이 뽑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서울대서부터 동국대 정도 수준까지를 보니까 이 대학들에서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걸 봤더니 서울대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지역 전형이 있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쭉 뭐 13%, 15% 이런 쭉 해서 주요대 모집 비율은 한 11% 정도예요. 정원 내 전형으로만 정리를 했고요. 근데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 이게 그 모집 전체 인원 중에 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입니다. 근데 이 주요대에서는 11% 정도를 교과를 뽑는 거죠.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22학년도서부터. 그 전까지는 이것보다 더 적었어요. 나라에서 학교전 수사 뽑으라고 해가지고 교과전형을 다 늘린 거거든요. 10%, 11% 내에 선상에서. 종합전형을 봤더니 주요대 모집 비율은 34%죠. 전체 모집 인원 중. 대부분 전국 단위는 23%였는데 거의 10% 이상이 더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은 종합전형을 확실하게 더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수도권 대학들은 교과보다 종합을 더 선호할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1.2인 학생이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근데 다른 학교에 한 2.0인 아이가 있어요. 누가 잘하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내신으로만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과전형은 대부분 내신 성적순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은 전국은 대략 한 3.3% 정도 모집을 하는데 이 주요대에서는 한 8.5%. 아무래도 논술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수도권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좀 더 많이 뽑는데 논술이론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뽑는 인원이. 경쟁률은 상당히 높고 예전에는 경쟁률도 높지만 추가 모집도 많이 됐었는데 요새는 추가 모집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추세예요. 실기전형은 대부분 예체능 전형이고 정시를 보면 전체에서는 대략 20% 정도라고 했었는데 주요대는 41%를 뽑습니다. 41%. 꽤 많이 뽑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22학년도에 23학년도까지 그 주요 16개 대학한테 정시를 40% 비중으로 늘려라. 수능 전형은.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이 너무 치중돼 있다, 너희들은. 그래서 정시를 늘려라. 그래가지고 이 대학들은 수능으로 뽑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성적이 괜찮은 애들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늘렸습니다. 22학년도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리고 이 30%대가 이제 2대가 한 34% 정도인데 2대는 그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40%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41%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수시는 100% 충원이 없어요. 수시에서 어떤 대학에서 얘네들을 딱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학교가 되면 도망가죠. 서울대 의대 빼고는 다 도망가요. 연대 의대도 서울대 의대가 되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충원하다가 마감이 되잖아요. 다 못 뽑아요. 그럼 어떡하죠? 정시로 2월을 해요. 그럼 이게 좀 더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전형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오늘 예비 고1이니까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대는 아까 그 교과 전형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있는데 전형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원래 연세대학교는 교과가 있고 교과를 1단계로 한 5배수 정도를 뽑고 면접을 통해서 뽑았고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25학년도부터는 그냥 교과 100으로 뽑고 최저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최저가 원래 있었고 교과 80에 서류가 20인데 이 고대의 교과 전형의 특징은 극간당 점수 차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1.1, 1.2, 2.3, 1.4, 1.5 했을 때 얘네가 1.1과 1.8의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서류로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서류를 굉장히 많이 갈려요. 서강대는 교과 90에 비교과 10인데 비교과 10이 출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수하게 내신 전형입니다. 연대와 서강대 순수하게 내신 전형. 성균관대도 이제 그 교과 80에 전체 과목의 정성평가가 들어갑니다.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우리 과에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 정성평가가 들어가서 순수하게 교과는 아니에요. 한양대는 이 교과 정성이 들어가는데 얘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수하게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한양대는 지금까지 24학년도까지 모든 전형에 최저가 없었습니다. 한참 됐어요. 이렇게 한 지가. 근데 교과 전형에 최저를 집어넣습니다. 25학년도부터. 최저가 있고 없고와 그 다음에 요 모집 인원 연대는 고3 중에 10명 고3만 그 다음에 고대도 고3 중에 12명 서강대도 고3 중에 20명 성균관대는 15명인데 한양대는 재수생까지 해서 전체 고3 인원의 11% 300명이면 33명까지. 근데 33명 안에 내가 들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나보다 내신 좋은 재수생이가 쓰겠다라고 하면 뺏기는 거죠. 어쨌든 재수생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저와 이 응시 지원 자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과 전형을 생각하시면은 뭐가 제일 궁금하시죠? 교과 전형. 저는 그냥 딱 보고 교과 전형은 컷이 어떻게 될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발표를 안 했어요, 대학마다. 중앙대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발표했고 한양대가 웬만큼 발표하다 말고 성균관대, 서강대, 고대, 연대는 설명회를 가야지 어느 정도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나라에서 다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22학년도 결과서부터 23학년도 결과까지가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형 기준이 평가시킨 거에다 소개를 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2022-23 결과입니다. 경제학부서부터 이제 인기과를 이렇게 해놨는데 50% 컷과 70% 컷을 발표를 해요.
50%가 70% 컷은 10명 뽑으면 5등 안에 10등 안에 성적이겠죠. 그러면은 쭉 대략 1.3, 1.4, 1.3, 1.5 이렇게 50% 컷이 되고 의대는 1. 그 다음에 70% 컷은 뭐 1.5 정도, 2.4도 있고 2.04도 있고 의대가 1.03. 이 정도 선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첫해 오픈이 됐었을 때 이게 이제 학생부 그 학생 추천 전형이 처음 생기고 나서 결과거든요. 성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낮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왜 낮았는가 고민을 했더니 1단계를 내신으로 뽑고 면접으로 뒤집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왜 낮은지는 이따가 한양대를 보시면 알게 되죠. 대략 요 정도 1점대 중반, 1점대 초중반에서 이 컷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평균적으로 연대보다 교과 전형인데 더 낮은 추세를 보여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가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 그 다음에 그 학교 수준도 있겠죠. 그리고 극한당 전체가 적기 때문에 뒤집히는 경향이 많아요. 고대는 최저가 있고 연대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최저가 없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생기는 거죠. 최저가. 그다음에 이제 성황대입니다. 성황대도 최저가 있고 대략 1점대 중후반대에서 형성되시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대략 이제 연대, 고대, 성황대, 성과대, 한양대를 보시면은 최저가 있을 때는 1점 후반이 간혹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최저가 없으면 1점대 극초반에도 가고 연대가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좀 특이했던 거고 나머지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요 정도 선상이 됩니다. 최저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평균반대도 비슷하죠. 1점대 중반, 과가 좋을 때는 이제 1점대 초반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고 한양대를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한양대가 보세요. 올해 결과 작년 본 결과 24만 연대보다 훨씬 높아요. 최저가 없거든요. 자, 근데 22학년도에는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화학공학과가 2.07이에요. 1.58. 화학공학과가 그렇게 낮은 거가 아닌데 2점대 초반이 교과를 한양대 교과를 뚫었죠. 이때 그 다른 학교, 그러니까 연대, 고대서부터 해가지고 다른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 늘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데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내려간 주춤한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1점대 후반 애들이 막 달려들려고 하겠죠. 제가 다 말렸어요. 왜? 안 돼요. 실제로.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극초반인 애들이 꽤 많이 와요. 자, 작년 결과에서 볼 때는 1.12, 50% 컷의 화학공학과를 한양대를 간 애가 있죠. 저는 이 학생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1.11인데 왜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갔을까? 한양대 화학공학과가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1.11이면은 대부분 지방 국립의대의 최초 학교권입니다. 최초 학교권이에요. 이 아이는 왜 의대도 안 가고 화학공학과를 갔을까요? 최저를 못 맞추고. 의대는 대부분 최저가 있잖아요. 그 최저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1.11 정도 되는 아이면 최저를 충분히 맞출 거예요. 근데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내지는 좋은데 수능 등급이 2, 3, 2, 3, 3, 4, 3, 4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한양대가 꿈의 대학인 거죠. 최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 시점을 생각해 볼까요?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도 9월 모의고사 성적표도 나오기 전에 원서 접수를 해요. 원서 접수를 6개 대학을 하는데 6개 대학을 지원하는 기준은 뭘까요? 6개 대학을 지원하는 기준. 기준을 잡아야 6개 대학을 선택을 하죠. 대부분 이제 성적이겠죠. 성적이 뭐 교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모의고사 성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잘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들을 많이 하세요. 가장 단순한 거는 이미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럼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도 실제 수능에서는 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 수준에서 정시에 갈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제 3학년 1학기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학생부 활동과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교과나 종합을 쓸 수 있는 대학이 여기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이 좋은 거죠? 내가 정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교과나 종합을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다. 아니면 여기다. 어떤 상황이 좋죠? 여기가.
여기가 좋은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럼 6월, 9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가 되는 게 좋아요? 여기가 되는 게 좋아요? 여기가 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중에 더 좋은 게?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학생부 교과 종합은 좀 보험으로 걸고 이거보다 더 높은 대학은 논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이스한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 아이는 이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정도 가니까 대략 별 차이가 없어요. 2점대가 좀 나오긴 하는데 1점대 중반, 후반 다 비슷비슷하죠. 실제로. 이때 건국대는 최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건국대가. 내년부터는 건국대도 최저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전 자료들 보시면서 내가 내신이 2.3 정도, 2.7 정도 이렇게 2.07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정시에 건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쓰면 되겠지라고 쓰면 이 변화되는 수능 최저가 없었을 때는 더 급격하게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한양대죠. 그리고 단국대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2점대 중반이 나오죠. 단국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이제 인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평균적인 교과 성적은 1점대에서 2점대 중반 정도까지 해서 끝나요.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이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그 대학들마다 굉장히 치열하게 머리 싸움을 합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주요 대학으로만 봤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이 입시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수한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럼 얘네들은 뭘 해야 되죠? 걸러야 돼요. 걸러야 되니까 전형에 보시면 대부분 면접이 있어요. 그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우수한 학생을 뺏어와야 돼요.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류평가를 뽑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규정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지금 전교에서 이제 1, 2등 두 명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고 면접은 일반 면접. 일반 전형은 1단계 2배수를 뽑고 면접을 2단계에서 보는데 이제 선전하는 최고 난이도의 면접을 보는 게 서울 일반 전형이고요. 연대하고 고대는 이제 재신문 평가예요. 재신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면접들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돼요. 일단 성적이 돼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이 면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특기 전형들이 이제 25학년들이 늘어날 거예요. 성균관대도 그냥 융합형, 탐구형만 있었는데 과학인재가 하나 늘어났고 한양대는 그냥 종합전형 하나였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전형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최저를 집어넣거나 대부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최저가 다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을 집어넣는 거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이제 합격한 아이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서 합격한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간혹 불행한 아이들이 나와요. 불행한 아이들. 내가 9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성공화대 공학계열이 정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럼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신도 괜찮고 활동도 했으니까 적극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 날이 됐는데 갑자기 수능이 너무 잘 풀려. 수능 다 맞아버렸네? 근데 수시에 합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정시에 서울대 아이들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뿐만 아니라 이 이하 대학에서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 면접이 없는 전형들은 그걸 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산 아이들 데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이 정리를 쭉 해놓습니다. 서울대 지역 규정은 아무래도 전교 1, 2등이기 때문에 내신 컷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을 보시면은 그래도 높아요. 실제로. 지금보다는 높지는 않은데 일반 전형을 쓸 때 이 컷들이 이제 70% 컷, 50% 컷이 예전보다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기는 해요. 한 10년 전, 그 이전까지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과거 영재고 아이들이 일반 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과거 영재고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전에 서울과거 같은 경우에 뭐 1등부터, 100명 중에 1등부터 거의 한 80등까지 거의 서울대를 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올해 부흥고 아이가 그 직윤으로 1단계를 통과를 했죠. 일단은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우수형, 연대 활동우수형도 내신이 교과 전형과 큰 차이가 없어요. 꽤 높습니다, 진짜. 그리고 고대 학업우수. 고대는 학업우수와 계열 적합 두 가지를 뽑는데, 이 학업우수는 최저가 있으면서 이 컷이 대략 2점대 초반에서 1점대 후반 상황에서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수능도 어느 정도 보면서 내신도 괜찮은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계열적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컷이 좀 내려가죠. 3등급도 보이고 4등급도 보이고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최저가 없고 이 특목자사 아이들이 많이 쓰게 되는 전형이 대부분 계열적 학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강대도 대략 2점대에서 1점대 표준원수를 내신 것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강대는 최저가 없고요.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 아까 약간 고대랑 비슷하게 하는데 전혀 달라요. 그냥 내신으로 뽑는 거예요. 내신이 아니라 그냥 구분 없이 뽑아요. 학과가 있는 과들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계열로 뽑는 과들을 뽑는 거라서 내신 폭이 뭐 특목이나 일반이 아니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아이들은 성균관대 종합전형을 쓰려면은 그냥 제 생각은 1.5에서 잘 나오면 2.1인데 2.1은 거의 힘들어요. 1.5에서 1.98 이 정도 사이. 1.7도 떨어졌었어요. 자연과학계에서 딱 떨어졌고 1.5인 아이는 공학계를 합격했고. 한양대도 내신 전형, 교과 전형, 한양대 교과 전형보다는 좀 낮지만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한 2, 3등급 정도가 됐었을 때 덤벼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돼요.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1점대를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대학입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고1에 올라가요.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생각을 하면은 서울대에서부터 대략 뭐 건국대 정도 수준까지의 종합전형을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에 지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은 1점대 초반서부터 2점대 중반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알차게 내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준비하고 세팅을 준비하느냐가 되는데 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우리 15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거. 대부분 1학년 때는 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어 실험,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를 배우고 뭐 기술과정이라든지 제2외국어라든지 그렇게 한문이라든지 그런 걸 배우면서 1학년이 끝나요. 2학년이 됐더니 대부분 독서하고 문학을 1, 2학기에 배우는 경우들이 많고 수학 1하고 2를 1학기, 2학기에 배우고 학풍이나 기하가 섞여 들어갑니다. 학교들마다. 대부분 2학년 때에 배우는 모든 과정이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학 원투도 여기 있고, 독서 문학도 여기 있고, 영어 영어투도 여기 있고, 이게 한국, 원가정도. 그래서 수능과 관련된 건 2학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2학년 2학기까지는 무조건 내신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이 내신에서 그때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서 실력이 쌓여야 수능 성적이 나와요. 1학년 때 성적 딱 받았더니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죠. 그죠? 1학년 때 내신 성적 받기가 대부분 아이들은 기대에 차서 가요. 자, 우리 중학교에서 수학, 과학, A가 나오는 아이들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되죠? 전교인원 중에? 한 30, 40%예요. 그잖아요? 수학 9점 넘는 애들, 과학 9점 넘는 애들. 다 A예요. 그죠? 그럼 난 가서 고등학교 가서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갔더니 이제 90점 ABC가 아니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죠. 1등급은 몇 프로죠? 4%예요. 2등급은 11%예요. 3등급은 23%예요. 4등급이 40%까지입니다. 그러면 A를 받았던,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아이들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포진하는 거예요. 좀 더 삐끗하면 5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학년 때 가서 이제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안 나오지 않기 위해 결과가 동안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이번 생은 망했어. 그죠? 근데 내신은 이제 나는 물 건너갔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 입시 결과 보니까 막 다 1점대야. 안 나오잖아. 그럼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을 공부하겠다고. 수능과 논술을 공부하겠다고 1학년 때부터 그래요. 그러면 걔가 수능을 뭘 공부해요? 아직 2학년 과정 선행도 안 돼 있을 텐데, 그 정도. 그죠? 기본적으로 고등상화가 안 돼 있는 과정에서 수원수투가 되고 기하나 미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자퇴를 하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는 현실이 되기는 했는데 1차적으로 1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차곡차곡 올려서 2학년 때까지 내신 승부를 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이겨봐야 이 아이가 전국 단위로 갔었을 때 수능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물론 나쁠 수 있는데 2학년 상황이 올라가면서 그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울대 수의학과가 하나 있어요. 부흥고 아이. 중학교 때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1학년 때도 내신이 폭이 꽤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2등급도 나고 3등급도 나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2학년 때 과학을 다이를 찍어요. 얘가 수학도 다이를 찍고. 그래서 결국 최종 내신이 3학년이 갈 때 1.5에서 전교 3등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 수의학과 때 같이 건설업을 해주고 했는데 실제 2학년 때까지는 내신을 하면서 승부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는지 요건 아까 그 태진쌤이 과학교수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교육 과정들이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려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한 6월쯤에서 조사할 거예요. 뭐 써서 내라. 너 뭐 어디 건지, 막 해서 뭐 태길 뭐 이렇게 하는 쭉 표를 줘요. 그럼 보면은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서울대가 발표를 해줍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자료에 보시면은 서울대 25학년도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가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34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전공 연계 교육과 이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그냥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데 인문대학을 보시면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 보면은 경제학과 정도에서 미적분과 항소개를 해라. 경제학과는 수학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연과학대학 보시니까 대부분 이제 수학이나 아니면 각 과의 특성에 맞는 과학을 선택하게 해놨죠. 그리고 공과대학을 보시면은 미적, 기하, 물투. 공대를 오는데 물투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핵심 권장 과목은. 근데 농생명대학이 있고 미술대학이 있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서범대학, 생활과학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의대는 핵심 권장은 생명과학 원이에요. 그다음에 생수랑 수학 3개를 권장 과목을 하죠. 그다음에 치외과는 없고 대략 약대도 보시면은 화원과 생원이 이제 필수 핵심 권장이 되고 미적분과 화투나 생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에서 기준을 이렇게 해서 매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면은 우리 아이가 거기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취합을 해야 되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신 선상을 유지를 한다라면은 이 기준에 따라가는 게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내신이 실제 너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좀 더 자존감만 떨어지고 성적이 안 나오게 되고 등급이 안 나오면은 더 우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수능을 선택할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참고 자료로만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이제 서울대가 없고 고대도 없었는데 생겼어요. 25학년도에 생기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하게 돼 있고 대부분 논술 100으로 뽑습니다. 논술 실력으로 뽑아요. 신기하게 이런 것도 약간씩은 들어가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대부분 논술로 다 뽑고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쟁률에 있어서 경쟁률은 다 높아요. 경쟁률은 다 높은데 최저가 없으면 최저가 없으니까 일단 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실제 응시 인원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를 못 맞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어 등급을 끼고 최저를 맞췄던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어가 1등급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 최저를 못 맞힌 경우도 꽤 있죠. 논술장에 안 나타나죠. 실질 경쟁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논술을 지금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연계열인 경우에 내가 논술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뭐 1학년 내신도 안 나왔고 2학년 내신도 안 나왔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 11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올해는 이제 그 해킹 당해가지고 이제 12월 19일 날 보는데 매년 2학년 11월에 그 모의고사를 봅니다. 교육시험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수학이 1등급이 나와요. 그 아이가 대부분 그 11월 모의고사에서는 수1 전체 내용하고 수2에 거의 끝까지 나오거든요. 대부분 뒤에 빠지고. 그러면 이 아이가 수1, 수2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1등급이 나오면은 중앙대 이상의 논술을 겨울방학서부터 주 1회 정도로 진행을 하라고 저는 추천을 해줘요. 이제 그 이하, 2등급 이하인 아이들은 논술 준비니까 중앙대 이상만 논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대학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희대, 건국대, 뭐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세종대 이렇게 쫙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를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수학을 2등급 이내로 올리고 나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1등급을 목표로 수학 성적을 올리고 나서 논술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상담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과학이 많이 없어져서 수학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수학 실력이 안 되는데 논술을 매달리는 거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가 오거든요. 얘가 논술 최저까지 못 맞춰버리면 다른 과목 안 돼가지고 최저까지 못 맞춰버리면 정시에는 더 낮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순위는 어쨌거나 정시가 내가 아까 기준을 말씀드린 게 내가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전에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중앙대 건축학과를 이제 논술로 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도 저하고 계속 상담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수학이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1등급 확정할 때까지 논술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걔가 영어는 꽤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저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9월달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원서 쓸 때 중앙대 논술 쓰고 뭐 성균관대도 쓰고 이렇게 또 논술 쭉 썼는데 이제 그 중대를 시험 보고 갔죠. 결국은 중대를 시험 보러 갔는데 최저는 충분히 맞췄고 이 아이는 논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보러 가서 미적하고 결국 수학 1등급 찍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했거든요, 미적도. 근데 중앙대는 기하도 들어가요. 기하도. 그러니까 기하를 한 번 정도는 배웠던 거예요. 이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보는데 그 이 아이가 들어간 타임에 기하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고 많지 미적이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얘 미적을 잘하니까 그걸 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안 했는데 결국 수학 실력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좀 더 옛날로 들어가 보면은 가영 나영이던 시절에 그 아주대학교 논술로 합격한 아이가 있었어요. 안양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학생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내신이 5등급 정도 됐어요. 평균.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가 5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도 5등급.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던 시절이었어요. 영어가 5등급. 수학만 2에서 3 사이. 과학도 5등급. 정시에 갈 수 있는 데가 수원대도 어려워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좀 잘했거든요. 가영일 때의 수학이 2에서 3등급 사이라면 지금 수능 구도에서는 1, 2등급 나오는 아이예요. 수학 실력이. 수학만 공부한 거 되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가천대 접선이랑 수원대 접선 써놓자. 정시에 못 가니까. 그러고 나서 수학 논술만 보고 최저가 없는 대로 해서 아주대, 인하대, 수도권의 숭실대 정도를 제가 쓰라고는 했었어요. 근데 일단 아주대, 인하대가 일단 최저가 없어서 여기다 목표를 타겟을 두고 그다음에 수원대랑 가천대를 쓰자. 적성. 적성도 수학을 잘하면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요. 적성.
그래서 수능 한 달 전에 수험대가 이제 합격을 했대요. 그럼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수능 준비보다는 너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아주대하고 인하대 기출문제를 뽑아서 열심히 풀어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능 논술학원도 수능 한 달 전에는 대부분 종강합니다. 수능 끝나고 파이널이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더니 가천대를 합격했대요. 그럼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주가 있어요. 2주하고 이틀. 아주대가 맨 끝이에요. 이나대가. 그럼 2주 동안 논술학원을 다니고 그 가천 아주대 논술학원에 가서 논술 시험장에 가서 기계공학과를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얘가 2를 찍었어요. 이 끝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주대라는 학교가 뭐 굉장히 괜찮은 학교예요. 근데 아주대학교 논술장에 가면 아주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 시험 보러 굉장히 많이 오겠죠, 아이들이.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수학 1등급인데 다른 거 밸런스 맞추면은 뭐 공부까지 이상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못 가도 뭐 경희대라든지 공국대는 충분히 가기 때문에 아주대 논술 시험으로 올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2등급하고 3등급 최저가 없으니까 4등급, 5등급으로 다 옵니다. 그러면은 최저가 없으니까 애들이 많아. 다 나보다 잘해 보여요. 느낌이, 사람 느낌이. 그죠? 1등급도 없고 2등급 맨 위에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결국은 2등급 맨 끝에서 3등급 맨 위에 아이들이 경쟁을 하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제대로 풀지도 못해요. 아주대 논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쉽게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2등급 맨 끝에 하냐고 3등급 맨 위에 하냐고 누가 더 잘할까요? 몰라요. 그날 뭐 4점짜리 하나 10점 애가 3등급일 거고, 그죠? 그럼 누가 이기냐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문제가 많이 나온 아이가 이겨요. 그게 결국은 수학 실력이라는 거죠. 그 사례가 종이대 아이도 있고 아주대 아이도 있고 동국대 아이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되고 나서 논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인문계열은 달라요. 인문계열은 이 준비해야 될 과정이 꽤 커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1학년 내신 보고서 이제 그 모의고사도 보니까 꾸준히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인문논술이에요. 논술 전형은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발표를 하는데 얘네들도 좀 귀찮았는지 이 전까지는 다 내신 평균하고 논술 평균 점수를 다 보여줬거든요. 작년 거는 미발표했더라고요. 안 보여주고 요것만 보여줬어요. 대학 점수대가 요 정도 되는 거 아니고 합격한 아이들 내신 때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논술로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시인데요. 정시는 서울대연대고대 서강대학교 때 대부분 수능 100이에요. 수능 100. 수능 100으로 뽑고, 이제 서울대가 약간 이제 그 지규과 일반 전형으로 해서 수시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교과평가가 들어가요. 서울대 교과평가는 교과 성적 순서가 아니라 정성평가예요. 교수님 두 분이서 보시고 A, B, C, A, B, C 줘가지고 A, A 만점, A, B 감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연대는 수능으로만 뽑고 고대가 서울대를 약간 따라서 교과 우수 전형으로 해서 일부 인원을 뽑아요. 여기는 내신이 들어가요. 서강대, 성강대 하는 수능으로 뽑습니다. 자,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이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근본적인 의미는 전형 기간의 차이예요. 원서적들은 다 같이 하지만 여기서 전형 기간이 가군 기간, 나군 기간, 다군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알기 편하게 하는 거는 서울대가 나군이죠. 서울대가 나군인데 연고대가 나군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군입니다.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얘네가 나군이었어요. 서울대가 나군으로 바꾸니까 바로 가군으로 했어요. 아이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하나들의 분들은 서강대는 항상 서울대하고 같이 가요. 어차피 서울대 쓰는 애들이 우리 학교 안 쓴다. 연고대를 뺏어와야 된다 해서 나군이. 성균관대가 특이하게 이번에 다군이 생겼어요. 일부 모집 인원으로 해서. 근데 얘네도 가나군이었고 한양대도 가나군이었어요. 근데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연고대하고 박치기를 시키는 과와 그다음에 연고대를 뺏어와야 되는 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형 결과입니다. 전형 결과는 이 첫해 22학년대는 굉장히 친절하게 발표를 했어요. 국어 100분이 수학 100분이 이게
70% 컷에 아이들의 그 100분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평균이 있고 영어 등급. 그죠? 23학년도 되니까 그냥 평균만 보여줬어요. 영어 등급도 없어지고. 23학년도에서는 일반 전형과 지역 교정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귀찮았나 보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줘가지고 각 과목별로. 서울대 의예과를 한번 보시면은 국어 100, 수학 100, 과학 98, 영어 1등급. 99.17%였죠. 99.17%. 그 다음에 23학년도에서는 99.25%. 여기는 이제 100분위의 평균이죠. 과목별로. 과목별로 100분위의 평균이기 때문에 99.17이 나의 위치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보면은 원서수, 그러니까 그 UA라든지 진학사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에다 점수를 입력하면 위치가 나오거든요. 내 위치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00분위 위치예요. 각 과목별로 100분위. 그 차이가 뭐냐면은 99.17이 100분위가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 의대가 되지 않아요. 그 위치상으로는. UA나 그 0.1% 이내가 돼야 서울대가 되고 0.5% 이내여야 이 수도권의 의대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0.17 가지고서는 99.17은 안 됩니다. 이 정도 선사를 보여주고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친절하게 발표하다가 여기만 발표하고 여기는 연세대학교는 특이하게 영어를 보여줬어요. 연세대학교가 영어를 보여준 이유는 연세대학교는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대를 합격을 했는데 연세대를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연세대학교가 제일 커요.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여기는 연대는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점수폭이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발표했고 여기에 합격하는 아이들은 의대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국어 100, 수학 100, 과학은 99에 서울대가 아까 98이었는데 그쵸? 서울대는 98인데 연대는 99점. 왜 그럴까요? 서울대는 수를 해야 되니까. 그 시기는 올해서부터는 이제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네가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 고대 정도 가면은 조금 더 낮아지는 걸 보실 수는 있어요. 94% 선, 94%. 그리고 서강대 이제가 이제 80%대가 보이죠. 여기에 89%라고 나와도 실제 위치로는 거의 95% 정도예요. 내 위치로는 9% 내외.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서강대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수능 성적 받기가 왜 어려운가, 그리고 왜 지금 원장님과 위원장님이 내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와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보죠. 내신 시험도 보고, 뭐 수행평가도 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라는 것도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는 몇 번 보죠? 3, 4, 6, 7, 9, 10, 6번을 봅니다. 그리고 11월 모의고사예요. 자, 2학년 때까지 이제 모의고사를 봐보면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성적표가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A4 한 장에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과목별로 국어, 우리 반 등수, 정교 등수, 정규 100분위까지 나와요. 나 국어는 이 정도 하는구나. 그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은 조합 100분위로 내 위치가 나와요. 국수탐에서 뭐 98%는 상위 2%. 그 위치가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틀렸는지까지 다 나와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를 한 8번 정도를 보게 되죠. 2학년 말에 11월까지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 위치라고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3월 모의고사 보고 4월 모의고사 보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끼리 경쟁을 해요. 항상 시험을 같이 봤던 아이들. 그죠? 근데 22학년도, 23학년도 이제 올해입니다. 그러면은 6월 달서부터 얘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6월 달에 누가 들어오죠? N수생, 거분연고시. 22년에는 5만 7천 명. 작년에는 6만 5천 명. 올해는 7만 5천 명입니다. 꽤 늘어나죠? 그렇죠? 이 재생들은 이제 그 투입이 돼서 이제 준비돼서 그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요만큼 뭐 6만 5천 명의 인원이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죠. 다른 시험이 되죠. 내 위치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 위치를 교육청 외고등학교 내 위치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6만 5천 명이라는 아이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 100분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
위아래로 섞여 들어오죠. 그죠? 나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 근데 100분위를 딱 봤더니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가원 시험이잖아요. 평가원 그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교육청 같지가 않아요. 그냥 과목마다 100분위, 등급, 표준 점수 이게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합 뭐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 성적표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사이트에 입력을 하고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재학생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재수생들이 들어옴으로써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재수생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6월 달에 재수생들은 물론 잘하는 애도 있겠지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수생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습니다. 6월 달 재수생들. 한 번 더 하는데 왜 얘네들 공부한 시간이 짧죠? 자, 지금 고3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수능 지난주에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준비한다, 면접 준비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올해는 이번 생은 틀렸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하면서 다시 열공을 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일단 써놔도 수시를 기다리겠죠. 그렇죠? 수시를 기다렸는데 안 돼요. 그럼 정시도 써보겠죠? 안 돼요. 추가 문제도 써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2월 중순, 2월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서부터 난 진짜 다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고 수능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제 수능을 봤는데 11월 중순에 2월 중순에 똑같은 시험지를 줘봐요. 그만큼 풀 수 있나요? 거의 2달이 지났어요. 그죠? 아니, 3달이 지난 거죠. 그러면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3개월 만에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래도 좀 바뀌어요. 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나름 합니다. 그게 기간이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만큼 공부하고 기대는 이만큼을 하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가고 3월달 시험 보고 4월달 시험 보고 이렇게 쭉 꾸준히 연결선상은 재학생들이 훨씬 더 연결성이 커요. 재학생들보다. 근데 뚜껑을 열면 재학생들이 훨씬 더 못 봐요. 재학생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3월달 개학을 했더니 한 2주, 1주 있다가 3월 모의고사를 봐요. 한 3주 있다가 4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고 중간고사야. 그러더니 이제 이런 모의고사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겁니다.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요, 재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재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을 실전에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 많이 해요. 왜? 이 시험 되게 중요하다. 학원 선생님도 얘기하고 부모님도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하고 이게 거의 수능 성적이야. 압박을 줘요. 잘 봐야 된다는 강박감정이 생기니까 긴장들이 많아요. 그게 6월 시험입니다. 9월이 됐더니 재수생들이 7만 6천 명, 7만 8천 명, 여기 9만 명. 또 늘어나요. 평상적으로 한 10,000명 정도씩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거의 15,000명. 이때 2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때 약대가 생겨서 그래요. 대부분 10,000명 정도 늘어났었는데 꽤 많이 늘었어요. 올해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얘네들은 왜 늘어날까요? 왜 같이 이때 안 봐도 이때 늘어났을까요? 반수생들이 늘어나요. 반수생들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상위권이 항상 있어요. 약간 좀 재수없는 놈들인데 연구대를 다녀요. 난 서울대에 가야겠다. 서울대 연구대를 다니면서 난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자, 수능은 뭐죠? 100분이에요. 아이들 응시한 거에 100분. 예유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극상위권이 들어와. 밀릴 수밖에 없죠. 그게 9월 시험입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 보니까 원서 접수한 인원이 14만 9천 명이고 실제 시험 본 게 12만 9천 명이었어요. 22학년. 작년에 13만 9천 명. 올해는 원서 접수가 최다였어요. 재수생들. 17만 7천 명. 왜 이렇게 많아졌죠? 수능이 쉬워진대. 필요문화 없어진대. 다 뒤통수 맞았죠. 어쨌거나 늘어났습니다. 얘네들이 또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이 정도는 항상 빠졌었는데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역대 최다입니다. 그래서 6월, 9월 수능, 평가원에서 보는 이 세 개 시험의 경쟁 상대가 다 달라요. 내가 얼마나 수능을 잘 볼지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재생들이 다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재생들의 성적도 이렇게 정기 분포를 할 거예요. 재학생들의 성적도 이렇게 정기 분포를 하겠죠?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재학생들이 그렇게 밀릴 이유는 없어요, 실제로. 근데 뚜껑을 열면
재학생들이 성적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학생들이 더 잘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의 나의 위치가 그 정규 분포가 가짜라서 이 아이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는 어디서 보죠? 학교에 가야 돼요. 3월, 6월, 9월 모의고사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볼 때. 자요. 엎드려 자다가 월매 카드만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날주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그 아이들이 수능 날에는 학교를 가나요? 안 가죠. 그죠? 그냥 놀러 가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엎드려 자다가 올라다 가지고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접수 인원은 35만 명인데 실제 시험 본 건 30만 8천 명 재학생 4만 2천 명이 안 갔어요. 올해는 접수 인원만 있죠. 얼마나 더 있고 재작년에도 4만 2천 명이 원서 접수 인원보다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이 매년 고3인데 시험을 안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걔네들이 빠지게 되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9월에 100명이 시험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11등이면 몇 등급이죠? 2등급. 11%. 2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2달 동안 난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명을 제끼고 10등을 했어요. 잘했죠? 그럼 몇 등급이죠? 2등급이 나와야죠. 4등까지가 1등급이니까. 그죠? 근데 100명이 아니네요. 보시면은 대략 접수 인원에서 한 10% 정도가 빠져요. 이거 봐주세요. 그럼 90명 정도 시험 봐. 그러면은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3등급이 나와요. 성적이 올랐어. 그 위아래로 전생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게 수능이죠. 커트에 걸렸을 때는 무조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수능 보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1학년 때 이제 처음 입학해서 중간고사에서 잘 봐야 되는데 첫 단추를 실패하더라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교과전형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역전 기회는 있으니까 2학년 말까지 실력을 쌓아라. 그 실력을 쌓는 거를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다 보면 실제 수능 성적도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울한 얘기만 계속 드렸는데 실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다 나라에서 선물을 주는 걸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이들한테 다 선물을 줘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용서해주겠다. 중학교에 내시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겨울방학 동안 잘 준비해서 선행이 많이 돼 있거나 적게 돼 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고등산, 그다음에 통합과 일단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성적이 안 나오면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더 하기 싫어요. 성적이 일단 나오고 그 성적이 올라가는 걸 느껴봐야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겨울방학 때문에 준비를 잘 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내실 수 있게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